올해 엔비디아 젠슨황, 제가 올해 운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가 좋다이지 앞으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3년 고점이라고 했고요. 2024년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초전박살이 났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영원한 전성기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 20.23%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나이키의 비전이 앞으로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가 대세죠.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전성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안대에 나이키 운동화가 여러 켤레를 보유하게 된다면, 나이키 의류를 여러 벌 소유하게 된다면 이 나이키의 가치는 하락하는 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그 이후부터 하락하게 되는 원리,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벤츠 같은 경우 지금은 대중적으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벤츠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벤츠나 뭐 아우디, BMW 이런 수입 차종들이 인기가 식고, 예를 들어 이제 현대차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의 가치가 올라간다,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역변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나이키의 아디다스 제치고 대세된 아식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식스를 무시하고 인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식스 운동화가 그렇게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역변 시기가 오거든요. 일본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가 회사 설립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주력 상품인 러닝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익률은 업계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넘어섰다. 일본과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화권 및 동아시아에서도 아식스는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해외 매출 규모가 80% 늘어났다. 이달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아식스 주식에 대한 보유 비율을 높였다. 아식스는 내년 글로벌 러닝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한물간 브랜드로 하락기를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전성기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게 되고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값어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은 사실상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무시를 받는 그 브랜드들은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들은 노력을 통해서 성장을 만나면서 탑 브랜드만큼 인지도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무시를 받다가 무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노력을 하죠. 노력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이 현대차가 탑3 안에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식스처럼 될 기업을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저가 영역에 있을 거란 말이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식스 주가인데요,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될 회사를 미리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이키 같은 회사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성장을 끝냈고 대중성을 탔고 고점을 만났고 좋아 보인다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성장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기만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주식이 뭘까요? 카카오죠. 카카오가 성장기를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기에 고점 시기에 매수를 했는데요. 나이키처럼 말이죠. 카카오의 전성기도 결국 막을 내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앞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에코프로가 폭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에코프로의 전성기도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NC소프트 하면 또 리니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NC소프트를 맹신을 했고 이 주식이 대폭등을 했죠. 그런데 NC소프트도 결국에 성장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죠.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테슬라,
테슬라도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맹신했고 이 브랜드를 믿고 투자했는데요. 테슬라의 전성기도 결국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회사는 사실은 앞으로 하락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반도체주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에코프로의 2차전지처럼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최근 방송에서 엔비디아 폭락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 중에 가장 좋은 시기에 매도를 하셔야 폭락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엔비디아의 고점 과연 영원할까요? 카카오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NC소프트도 그랬습니다. 고점일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회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시세 종목들은 결국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그 주식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어디가 고점일까, 조금 더 고점일까,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고 과열된 주식을 좋아하냐면 좋은 건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를 잘 보시면 고점에 가서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이라는 분이 그동안 성장기를 만났고 성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런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건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사건에서 뭐 트로트 가수 누구가 인기가 절정에 달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음주라는 사건으로 사건이 터지면서 하락기를 본격적으로 만나죠. 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엔비디아, 젠슨황 제가 올해 운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가 좋다이지 앞으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23년 고점이라고 했고요. 2024년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초전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냐면 매출이 한번 폭락을 했고 이익률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최고 매출을 찍기는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반등 가능성을 좋은 시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다, 이 정도는 쉽게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호황기를 이미 만났고 전성기 막을 내렸습니다. 한번 성장하고 전성기를 탁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전성기가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뇌가 영원하리라 믿는 착각이죠. 변하는 것이 있다면 불황을 겪고 있는 회사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을 만난 회사들은 오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성장하냐면 불황을 만났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처럼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바닥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도 쉽게 고점을 간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증거물이 향후에 나오게 되면서 아식스처럼 큰 도약을 한번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에 목말라 있을 때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 기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업황이 어렵고 IMF가 터졌을 때 큰 성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크게 본격적으로 성장했을까요? 바로 IMF 때였죠.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는 위기 속에서 사람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핍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죠. 요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핍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고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결핍이 없으면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벌어서 대신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자수성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결핍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고통을 준다는 것이 사람에 있어서는 큰 성장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식스 같은 브랜드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오랜 시간 결핍이 되었고 그 결핍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으로 탈바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앞두고 있고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고 이런 주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식품주 같은 경우 오랜 시간 침체기를 만났다가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 그러니까 맛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혁신 같은 거죠.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양도 충분하고 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오르게 됐잖아요. 자, 사조대림이죠. 90년대에 주가가 굉장히 비쌌죠. 10만원대에서 만원대 인근까지 추락했는데요. 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 회사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결국에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인정받는 역변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죠. 아식스처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기가 딱 왔을 때 만원 인근부터 9만원대 까지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역변하는 종목을 생각하고 검색해보고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점에서 큰 폭으로 빠져 있고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고 그 주식이 본격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대폭등을 하는 이 패턴인데요. 모든 주식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인 재룡전기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만원대에서 장기적으로 침체하면서 5천원대 인근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주가가 70에서 8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회사들을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역변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죠. 한 5천원대 인근에서 한 9만원대 인근까지 대폭등 했는데요. 이 역변하는 시기를 잘 노려서 그 업종들을 검색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나 바이오 관련주나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역변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주도 있죠. 게임 관련주도 이제 지금 천천히 이제 바닥권을 찍고 오랜 시간 RPG 게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니지 짝퉁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모든 게임들이 RPG화가 됐는데요. 이제 역변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들이 큰 성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PG의 수요를 뺏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대체되는 RPG 게임에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는 그 회사가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역변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RPG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갈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가 굳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이키만 이제 보다가 아식스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역변을 만나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남들이 사는 거 따라 사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중에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세 종목이 정말 위험한 것이 에코프로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NC소프트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가 도배가 되고 그 주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종목이 끝날 시기가 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이 지금 당장에는 좋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만 지나도 이 주식 안 사길 잘했다, 가장 위험했던 주식이 있다라고 차트가 형성될 겁니다.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